홍기야, 들려? 홍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나 봐.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관절염인가 봐. 네가 날 좀 치료해줘, 홍기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반갑습니다. 이재원입니다. 네, 어느덧 2022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건강관리에 더 유념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건강튜브의 첫 번째 문을 열 주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좋은 삼성병원의 진홍기 과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좋은 삼성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인공관절, 로봇 인공관절을 하고 있는 진홍기 과장입니다. 네, 너무 잘생기셨죠? 과장님 제가 앞에서 네. 전지현 따라했는데 네. 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땠나요? 제가 20년 전쯤에 봤던 영화인데 그때 추억이 좀 떠오르고 네. 또 아름다운 여자분이 저를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설렜습니다. 네, 제가 원하던 답변이네요. 네. 근데 우리 과장님 또 네. 특별한 취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취미일까요? 예, 제가 취미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패러글라이딩이요? 네.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네. 공수부대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낙하산도 보고 글라이더도 보다가 관심이 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활동을 했었고 이제 한동안 못 하다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항공회랑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팀닥터랑 주치하면서 다시 이제 취미로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고맙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그러면 좀 네. 특별했던 경험 같은 거 있을까요?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독수리 같은 거 만나서 독수리요? 네네 같이 독수리도 볼 수 있나요? 패러글라이딩 하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비행도 하고 네 야생동물도 가끔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먹이를 노려보는 독수리의 눈처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수술을 해주실 것만 같은 진홍기 과장님 모셨는데요. 또 우리가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건튜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밥 한 끼 먹고 건강하길 기원하면서 건강기원 밥프레이. 좋은 삼성병원에 꽁꽁 숨겨둔 과장님만의 맛집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숯불고기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죠. 네. 저희 병원 근처에 그 줄에 럭키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끝에 맞은편에 이병용 구이가라고. 이병용 구이가. 사장님 이름이 이병용이에요. 장인이신가? 네. 본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구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불판을 개발을 했는데 숯불이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고 훈연으로 해서 구워주는 고기인데 생각만 해도 맛있겠는데요.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 녹화 끝나고 과장님 따라가서 주례에서 먹어야겠어요. 네. 이렇게 밥프레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튜브 오늘의 주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좋은 삼성병원의 진홍기 과장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하루를 끝내는 과장님만의 특별한 일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뭐 특별한 일과는 아니고요. 제가 어린 시절 엄청 개구장이어서 개구장이처럼 보이세요? 맨날 다치는 일이 많아서 병원을 자주 갔었습니다. 맨날 다치니까 혼나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제는 이걸 직접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셀프로? 그래서 이제 소독하고 이렇게 드레싱할 수 있는 걸 사서 이제 하루가 끝나면 씻고 나서 이제 상처를 찾아보고 제가 이제 혼자 소독하고. 매일매일 상처가 있나요? 거의 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 아프잖아요. 그쵸? 상처를 소독하는 게 또 자기가 자기 몸에다 하는 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아마도 의사의 꿈을 키우지 않았나. 그랬군요. 역시 떡잎부터 남다른 서전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새 뭐 대리 수술이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먼저 환자분의 뼈 상태가 로봇이 이제 파악한 것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서 이제 조금 오차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계획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값이랑 다른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뭐 특별히 변화가 없거나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변화가 있으면 조금 수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봇을 잡고 사람이 이제 자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차를 한 1mm 이내 정도로 딱 필요한 부분만 자르게 도와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뼈를 절삭하는 과정까지가 로봇이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이 직접 그래서 집도하시는 이제 거군요. 다 뼈까지 다 잘려 있으면 네. 그 다음부터 인공관절을 끼우고 이제 봉합을 하고 닫는 과정은 기존 과정과 동일하게 사람의 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약간 어시스턴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위치 잡아주고 계획 세우고 정확하게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주는 과정까지가 로봇이 개입을 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대리 수술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미리 수술을 또 계획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원래 수술할 때도 어떻게 수술을 좀 계획을 하는지 일반 인공관절 수술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물론 일반 인공관절 수술도 당연히 계획을 하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사람이 이제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2차원 이제 평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자를 건지를 보는데 이 로봇은 3차원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관절을 움직일 때 엑스레이는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만 알 수 있는데 움직일 때 간격이라든가 인대의 밸런스라든가 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관절을 어떤 크기로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로 넣어야 되는지 한 답을 한 90% 정도 미리 알고 시작하고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노하우에 의존하던 거를 로봇은 이제 수치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도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뭐 기능이나 차량 이탈 방지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3D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믿음이 더 가는데요. 그 운전할 때 도로 정중앙에서 딱 1cm 벗어나지 말고 코너 도로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저요? 못 하잖아요. 못하죠.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돼요. 그게 돼요. 비슷해요. 느낌을 얘기하자면 비슷합니다. 맞네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그럼 더 정확하게 안전하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우리 과장님께 또 수술을 믿고 맡겨도 되는 게 직원 전담 의사시라고요. 맞나요? 직원분이 저기 오셨는데 맞나요? 웃으시기만 하는데요. 맞나요? 네, 저희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원 전담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 그래요? 뭔가 만능 치트키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까이서 보는 게 또 이게 진짜 찐이거든요. 인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비율로 보면 뭐 로봇 인공관절 수술 아니면 일반 인공관절 수술 비율은 몇 대 몇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 1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로봇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이제 수준에서 했는데 지금은 1년 조금 넘고 나서는 한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70~80%가 로봇을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일반 인공관절 수술하고 로봇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직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 인공관절 수술 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절 수술이라고 하면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실 거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또 골다공증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뼈가 약하면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좀 위험할까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인공관절이 뼈 위에 이렇게 얹혀서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뼈 상태가 안 좋으면 좀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재활 기간을 좀 천천히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약한 강도부터 이제 재활을 시작을 하거나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하면 대부분은 이제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사진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 이제 관절염 사진인데요. 이제 정상 관절에 있다가 관절이 닳고 연골이 손상되면 진짜 이렇게 손상이 바뀌죠. 많이 됐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상 관절 요 간격이 유지가 되다가 요 관절이 다 닳으면 이렇게 붓게 됩니다. 간격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절염이 3단계에서 4단계까지 진행된 관절이 이런 모양으로 엑스레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쪽이 대부분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다리가 O자 형태로 휘는 이런 다리가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이 지나가는 선을 보면 여기 이제 중앙을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많이 안쪽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로봇으로 인공관절 수술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인공관절이 삽입된 상태고요. 이제 위 아래에다가 인공관절의 뼈를 절삭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끼워 넣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아까 많이 오다리였던 다리가 이제 정중앙을 이렇게 지나가게 정렬 상태를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애프터 사진을 보니까 비포가 진짜 심각했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앞에 수술하셨던 분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거를 이제 로봇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치들을 다 보여주고 결과값도 저희가 매우 정확하게 나오는 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참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리도 일자로 되니까 좀 예뻐지고 키도 좀 커집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이점이 있네요. 그럼 뭐 몇 세까지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건 없나요? 너무 젊은 나이에는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의 수명이 있어서 보통은 낮은 연령에서는 하지 말라고 보통 되어 있고 가능하면 자기 관절을 더 쓰라고 되어 있고요. 고령은 크게 제한이 없는데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안 아프고 잘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끝까지 견디셔가지고 이제 통증은 통증대로 고통을 견디시고 그다음에 체력은 체력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령이 되면 수술할 때 수술하는 의사도 부담스럽죠. 가족들도 걱정되고 본인은 또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너무 끝까지 미뤄뒀다가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잘 건강하게 쓸 수 있을 활동 상태가 될 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만나본 환자 중에서 제일 고령은 몇 세셨나요? 무릎 수술하신 분은 91세 환자분이 제일 고령이셨습니다. 그분도 참다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좀 참다가 오셨죠. 그렇죠. 게다가 도저히 아파서 생활하기가 없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약간 소름 끼쳤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못 걸어 다니시면 이제 활동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근손실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디시다가 다니는 활동 자체가 너무 통증 때문에 제한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끝까지 잘 활동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으셔가지고 또 고령이시면은 뭐 출혈량, 회복 속도 이런 것도 조금 많고 더디고 약간 이러잖아요. 근데 로봇으로 하면 그런 게 조금 덜 부담이 될까요? 로봇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주변의 연부 조직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필요한 부분만 뼈를 딱 깎아내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주변에 있는 약간 인대라든가 뒤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손상을 더 주게 되거든요. 근데 로봇은 그거를 딱 필요한 부분만 손상을 주면서 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출혈량이 확실히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고령이신 분들은 더욱더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장점이 많죠. 출혈도 줄이고 재활도 빠르고 하니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 장점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장님, 직원 피셜 믿고 맡기는 의사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일반 수술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조금 더 걸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일반 과정이랑 다르게 로봇이 환자의 뼈를 인식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그런 걸 체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체크를 하는 시간들이 수술 시간에 추가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평균적으로 더 소요가 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수혈 인공관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지혈을 과정을 조금 추가를 해서
수혈을 안 하게끔 하는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일반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출혈량이 많아서 지혈 과정이 실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로봇을 도입하고 나서는 지혈 과정이 확 줄었습니다. 출혈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보면 10분 이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10분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러면 이런 시간을 투자하면 아무래도 환자에게 더 이점이 있겠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장점인 정확성이 일단은 제일 높고요. 불필요한 손상을 줄여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출혈량이 많이 줄어서 무수혈 인공관절의 수술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통증도 덜합니다. 급성기에 이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재활도 더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구부리고 피고 하는 각도도 기존 인공관절에 비해서 한 11도 정도 더 상승해서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그래서 일반 인공관절을 했을 때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고, 아마 성공률은 지금 일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말이죠. 네. 의과대학도 안 나왔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졌는데요. 네. 라떼는 말이죠. 네.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최장 몇 네. 시간까지 조금 수술을 해보셨나요? 제가 집도한 수술은 한 6시간 정도가 최고였던 것 같고, 네. 제가 전공의 때 이제 다른 교수님들 수술 하실 때는 밤새서 한 8시간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온종일 그렇게 수술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수술하는 의사의 삶 만족하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피로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화장실 갈 일 아니면 굳이 안 쉬고 그냥 가거든요. 4-5시간이에요? 오히려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말하는 것보다 수술 오래 하는 게 저한테는 큰 피로감이 없어서 뭐 직업적으로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떡잎부터 남다른 서전이었습니다. 네, 서전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네. 좀 개인적인 자랑 말고 네. 우리 병원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병원 신포괄수과제를 시범 사업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환자분의 부담금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시범 사업인데,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제 의료비, 진료비나 수술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간병인이나 가족분들이 따로 와서 붙어 있지 않고 혼자서도 재활 과정까지 저희 병동 통합 간호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수혈 무통증 인공관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아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한 3-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인공관절 한쪽 할 때 수혈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양쪽을 해도 한 80% 정도까지는 수혈 안 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통증도 무통증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해졌고, 오히려 이제 수술 초창기에는 통증이 별로 덜해서 한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이 이제 종합병원이니까 이제 내과적으로 질환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저는 장점이 많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대 장점은 우리 진홍기 과장님께서 네. 수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오늘의 건강튜브 로봇 인공관절이란 수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개구장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아프게 치료할까 하면서 의사가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관심과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과장님? 오늘 엽기적인 그녀로 시작을 해서 많은 대화 내용을 했는데, 네. 아무튼 로봇 인공관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내용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을,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더욱 추워지면서
관절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요. 참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